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손해평가사 2과목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과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은 여러분들에게 고득점 과목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100점을 획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수해서 한두 문제는 틀려주시면 다음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문제 자체가 조금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될 텐데, 시험 치우다 보면 고득점이 많으면 시험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 과목에 대해서는 법과목 중심이니까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법조문 약 32조항을 여러분들이 두세 번 읽어주시면 무난하게 70점대, 80점대는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은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두 문제 정도는 2차 시험 문제입니다. 2차, 2과목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은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쪽 문제는 1차 과목의 합격을 목표로 하신다면 약간은 공부량을 줄여주시는 것도 쉽게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2차 2과목 문제가 손해평가 요령입니다. 전체가 손해평가 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들은 2차 과목에서 합격만을 유의하신다면 2과목에서는 손해평가 요령 쪽은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좀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 강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별도의 특강을 통해서 그쪽은 여러분들에게 계산 문제하고 손해평가 요령과 관련된 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04쪽입니다. 교재는 먼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테마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테마가 되어 있고요. 테마의 중요한 키워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에 별표 표시를 해서 중요도를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문제 중심으로 바꾸시면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1회 시험에서 이미 기출문제가 공개되었으므로 기출문제가 바로 있습니다. 테마마다 기출문제가 있고요. 이 기출문제가 끝나면 바로 합격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바로바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합격 테마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합격 테마 1, 그다음에 또 기출문제, 합격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바로바로 즉시 실력을 확인하시고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복습과 예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책은 손해평가사 책은 저희 교재가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바쁘신 중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강의를 가보니까 그쪽에서 얼마나 바쁘시냐면 아침 새벽에 일어나셔서 농사일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오셔서 또 가셔서 농사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교재를 혁신적으로 개편했습니다. 혁신적으로 개편해서 중요사항과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분명하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즉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다고 장담 드리겠습니다. 자, 205쪽입니다. 합격 테마 1입니다. 합격 테마 1은 여러분들하고 목적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의 목적이 합격 테마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입니다. 이 목적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격증 시험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면 1회 아니면 2회 시험 문제에서 목적을 출제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출제하는데 지난번 시험에서 목적을 출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2회 시험 문제에서는 목적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은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밑줄 치겠습니다. 농작물, 임산물, 양식, 수산물, 가축과 농업용 시설까지 밑줄 치겠습니다.
자, 목적은 농업재해보험법의 목적은 농작물, 임산물, 농작물의 농산물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틀리고요. 농작물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업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밑줄, 이게 평가죠. 평가. 손해보상에 밑줄 쳐주시고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끊고, 제가 끊으라면 이렇게 사선 쳐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닫아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맥을 앞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끊고 그러면 이렇게 사선 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경영의 안전 밑줄 쳐주시고요. 생산성 향상에 밑줄 치기 바랍니다.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에 균형 있는 밑줄 치겠습니다.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산업, 공업 이런 쪽이 다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농업 쪽도 발전의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별표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표 하나가 있습니다. 1번 합격 문제 보겠습니다. 정답 문제 보시지 마시고요. 이 과목은 문제 자체가 간단하고 또 바로 앞에가 내용을 바로 확인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해설은 피했습니다. 해설이 있으면 굳이 내용이 중복되고 페이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설은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설이 없으니까요. 1, 2과목은 해설이 없고요. 1과목은 충실히 있습니다. 3과목도 해설이 있습니다. 재해보험의 목적이 아닌 것 됐습니다. 먼저 1번 농업재해 방지, 농업경영 안정, 생산성 향상의 이바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먼저 1번이 틀려있죠? 농업재해 방지는 목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는데 법조문은 법과목은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법에서 들어있는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법과목 공부입니다. 용어가 비슷비슷하시더라도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법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인데 박스형 문제로 구성이 되면요. 가봐 농업환경오염의 방지는 농업재해보험법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농업 종사자의 보호도 아니었고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 아니네요. 1번이 답입니다. 가와 나가 답입니다. 농업재해에 따른 손해보상과 경영안전과 생산성 향상은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합격 테마 2입니다. 합격 테마 2는 정의에 대해서 있네요. 정의입니다. 이 정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 자격증 시험이 없어지지 않는 한 매번 출제될 문제로 되겠습니다. 정의 보시면 합격 테마 2 정의에서 농업재해입니다. 농업재해는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자연재해, 태풍, 우박, 침수,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이게 자연재해입니다. 병충해, 병이 든 농작물, 병충해, 조수해, 짐승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다든가 질병이 있죠? 병에 대한 질병 또는 화재입니다. 화재를 우리가 농업재해라고 합니다. 양식수산물 밑줄 치시고요. 양식수산물, 어업시설물에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 저희 시험이 현재까지는 농작물과 관련돼서만,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돼서만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칙으로는 양식과 그 다음에 가축도 저희들이 포함해야 됩니다. 초창기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축소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쪽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뿐이지 저희가 업무는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업무가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범위는 축소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농업재해보험입니다.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우리가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요. 지난번에 기출문제인데요. 보험 가입 금액. 자, 보험 가입 금액. 보험의 구조를 보면 보험자가 있습니다. 보험자가 있고요. 이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의미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험법에서는 보험회사라고 하지 않고 보험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보험회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보험법에서는 보험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보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누가 있겠습니까? 계약자가 있겠죠?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보험 계약자와 보험 계약자의 청약에 의해서 보험자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보험이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되는데 이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죠. 보험료를 지급하고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청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지급 조건이 지급할 때 얼마까지를 정합니다. 최대 얼마까지를 피해에 따라서 보상을 해줄지를 정하는데 이걸 보고 저희는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최대 한도를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 먼저 보시면 3번에 보험 가입 금액 보시면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끊고, 법조문에서는 경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뭐뭐한 경우 이런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요. 이런 표현이 보였을 때는 일단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면 문맥을 이해하시는데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떤 내용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뭐뭐한 경우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가장 많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거의 맞는 표현이고요. 뭐뭐한 경우 할 수 없다 이런 표현 나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3번에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끊고 보험에서 최대 동그라미 칩니다. 최대로 지급하는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에 이르러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뭐뭐한 경우 뭐뭐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4번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약정에 따라 청약에 따라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게 보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5번 보험금입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끊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사고라고 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끊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시범사고입니다. 농업재해보험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이 밑줄치고요. 보험의 효용성이 보험 실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에 밑줄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제한된 지역에서 합니다. 시범사업은 제한된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거. 이 제한이라는 표현을 시험 문제에서 전국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겠습니다. 전국이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회 손해평가사 기출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겠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끊고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에 이르러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이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정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 하나가 이 과목에서 오타로 나와 있습니다. 옆에 7번 문제는 같은 문제가 좀 중복되어 있고요. 유사한 문제로서 3번 문제 정답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지금 현재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3번으로 고쳐주시고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난번 시험 문제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 시험에 출제가 됐다면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보험금이 출제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2회 시험 문제를 준비하신 저희들은 보험금과 관련돼서 준비하신다면 아마 무난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문제가 2회 시험 문제에서 용어의 정리 문제로, 유사한 문제로 1번 문제처럼 유사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험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호법상 농업재해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농작물재해, 어업재해, 임산물, 수산물 조수연에 썼는데 이 조수연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임산물과 관련된 조수연이 있지만 그 다음에 가축과 관련된 조수연은 없습니다. 또 양식과 관련된 조수연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면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2번은 없죠. 농업기계 파손 없습니다. 농기계 보험은 있습니다만 재해는 농업재해보험에서는 재해는 아니죠. 재해가 기계 파손 따라서 2번이고요. 5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상 농업재해 정의에서 재해 종류는 조수의 병충해 질병, 그러니까 조수화라고도 합니다. 조수화, 질병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수의 병충해 질병. 6번 농업재해보험상 농업재해 정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농업재해 정의는 농업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우리가 농업재해보험의 정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는 농업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재산피해와 손해보상,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 여러분들이 보상과 배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보상, 유법한 행위에서 배상하는 것을 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시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죠.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해달라는 거지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 측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만행이었지 않습니까? 인류가 부끄러워할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게는 저희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문제를 구성을 할 때 보험금에 관련된 문제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3번 문제, 기출문제가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과목에서 유일하게 흠잡을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문제가 없고요. 이 과목 관련된 문제는 저희 교재가 가장 많은 문제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 문제들은 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구성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만 많은데 투자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요.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확인하신 것이 아마 효과적일 겁니다. 지금 공부 형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론을 배우고 바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학습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는 것이 오랫동안의 강의 경험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문제집을 통해서 모의고사 형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의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용어입니다. 농업재해는 농작물, 임산물, 농업용, 가축시설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8번에서 자, 이런 시험 문제에서 제외 아니면 포함이겠죠?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 시험 문제 푸실 때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틀려 있습니다. 가축시설물도 포함하죠? 포함하고요. 보험금은 약정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보험료는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하는 금액이고요. 시범사업은 보험의 효용성 및 실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9번 농업재해보험법에서 용어의 정의를 옳은 것은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랬는데요. 농업재해보험법은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보험 성격이 아니라 농업재해보험은 손해보험 성격이 강합니다. 보험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해보험은 인보험 성격이 아닌 재해보험 성격입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이 인보험 성격이다. 그죠? 아니고요. 인보험. 9번 문제. 보험 가입 금액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끊고 보험에서 최저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최대로 보상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틀려있네요. 3번 손해평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손해평가사 시험입니다.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피해 사실의 확인, 보험 가입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을 업무로 하는 전문의를 말합니다. 전문가고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가 변호사가 있고 의사가 또 신체에 관련된 전문가라면 저희는 재해와 관련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3번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피해 사실의 확인 전문가 방금 말씀드렸네요. 4번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보험의 효용성 및 실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합격 테마 3번입니다. 테마 3번. 자, 테마 합격 테마 3번은 심의의 심의사항입니다. 이 심의의 심의사항은 난이도가 약간 높습니다. 중요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요. 이 심의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심의에 참석한 것처럼 가상의 회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될 거고 시험 범위 출제 빈도는 높을 걸로 예상합니다. 항목이 많습니다. 출제해야 될 만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중요도에 비해서는 시험 범위가 높다고 판단하시고요.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다음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부 장관 소송으로 농업재해보험 심의를 두고 해양수산부 장관 소송으로 어업재해보험 심의를 둔다 그랬으니까 농림과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농업과 관련된 농림축산부 장관, 어업과 관련된 건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는데 여기에서 심의사항에서 농업재해보험과 어떤 표현이 있냐면 농업재해보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농업재해보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용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재해가 한 번 들어있고요. 여기는 재해가 한 번, 두 번 들어있죠? 두 번 들어있습니다. 지금 농업재해보험은 우리가 원수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농협과 열 필요 없습니다만 하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 손해보험 참여하고요. 이 보험사의 보험사입니다. 이 보험사 농협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금을 예측을 잘못해서 손해가 많이 발생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낭패일 겁니다. 뭐 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서 정부가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재해보험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보험사의 보험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의 보험사입니다. 이게 재해보험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재해보험사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회사들은 보험을 다시 가입하는데 한 번 더 가입하는데 대표적인 게 코리안리라는 재해보험사가 있습니다.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보험사의 보험사고요. 그 다음에 07년도인가 2007년도에 서해안을 강타했던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서 선박에 대해서 보험사의 보험사 영국의 하베스탈스죠. 이쪽에서 또 가입되어 있고요. 이 재보험과 관련돼서 원래 해상보험에서 많이 발전됐던 모델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재해보험 구성은 정부에서 보험료에
구성을 보시면 지금 현재 재보험의 구성을 보시면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30에서 4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 직접 가입 부담하시는 자기 부담률은 2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에서 5%까지 작품에 다 다르는데요. 이 정도로 보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자동차 보험과 관련돼서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원이다.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00만원 중에서 정부가 50만원을 지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30만원 지원하고, 직접 농어민들은 20만원 정도 가입해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부담률이 있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농업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정부가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 먼저 목적입니다. 자, 정부의 심의사항입니다. 자, 심의사항을 보시면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입니다. 목적물, 자, 콩으로 할 것인가, 팥을 할 것인가, 불클리어를 할 것인가, 또 가축에서 염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가 있는데, 먼저 목적에 대해서, 이 목적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심의사항 꼭 시험에 나옵니다. 8가지니까 8가지, 그 중에서 7가지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 지문 구성하기가 좋잖아요. 우리가 사지선다행이니까 시험 지문 구성하기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쪽에 심의사항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목적물의 성격,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수박으로 할 것인가, 양식에서 수산물에서 어떤 것 대상을 할 것인가 정하시고요. 다음 재해보상에서 보상 재해범위, 태풍만 인정할 것인가, 우박도 인정할 것인가, 동상해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해범위에 대해서 목적물에서 정하고요. 다음 재정지원입니다.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이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보험자에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지원하겠죠? 네, 재정지원에 관련돼서도 심의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 지원하겠다, 또는 매덕 지원하겠다, 얼마까지 지원하겠다 정하겠죠?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입니다. 손해평가의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피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밭작물과 같은 데서는 수확감소 보장이 있거든요. 또 아직은 이 문제는 손해평가 요령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는 재파종이 있고요. 재파종. 고추 같은 경우는 생산비 보장 방식이 있고요. 벼 같은 경우는 재양, 재직파 방식이 있고요. 또 경작불능 방식이 있고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여러 가지 조사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채택할 것이냐, 작물에 따라서 이런 것을 정합니다. 그다음 손해보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정부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책임지고요. 재해보험 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 돈이 들어오고 나가겠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부의 심의사항입니다. 심의사항이고요. 그 밖에 농자 또는 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제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농장, 오리농장 아닙니다. 또 가축농장 아니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동물농장 아닙니다. 그냥 농장. 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침 해장국 생각하시니까 또 그러시면 안 되는데, 농자, 해장. 저희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농해장, 농림축산부 장관을 우리가 농장 이렇게 편의적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농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 심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회 기출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목적, 범위, 재정지원, 절차, 그 다음에 정부의 책임. 정부가 책임지죠? 어떤 일에 대해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야죠. 국가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행복과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맡은 역할이 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재보험 상품이 인가는 재보험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인가와 관련된 심의사항이 아니고요. 목적물 선정, 재범위, 정부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심의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도 같은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인데 지문만 구성을 바꿔봤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 심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1번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재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사항,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 저희 재해보험은 보험입니다. 보험은 돈이 오고 갑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불만을 해결하려면 금융위원회 사항입니다. 금융과 관련된 분쟁은 금융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틀려 있습니다. 심의사항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분쟁과 관련돼서는 심의사항이 아니고 금융위원회 사항이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도 심의사항입니다. 12번 같은 문제입니다. 유사한 문제. 농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재정지원 방법과 절차, 손해평가사의 자격시험과 관련돼서는 농장의 책임이고요. 재보험 시험의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자격시험. 여러분들 자격시험 보시는데 이 자격시험과 관련돼서는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수익과 지출의 적정성. 13번 농업재해보험 심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심의는 합격 테마 4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예상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예수 문제로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요. 농장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요. 위원장 1명이 포함이 아니라 제외하고 위원장을 제외하고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농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13번 문제를 틀리게 한다면 4번 문제가 될 겁니다. 호선한다를 선임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선과 선임은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선임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표현이고요. 호선한다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합격 테마 4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강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